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국내 국제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수백여 곳 되고, 그 다음에 영어권 이제 조기 유학, 영어권은 나라도 되게 다양하죠.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 외에 또 다양한 동남아의 국가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국내 국제학교,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그리고 영어권 그냥 대표한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이 많은 캐나다 이제 학교 기준으로 한번, 캐나다는 이제 공립학교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초등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영어는 기본적으로 국내 국제학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그리고 캐나다 학교들, 말레이시아는 영국제 학교들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제도 있고요. 호주제 국제학교도 있지만 베이스는 다 영어잖아요. 영어로 다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국내 국제학교들도 똑같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도 모두 영어로 수업하고요. 특정 과목 빼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그거는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얻게 되는 영어 능력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웃풋이라고 하죠. 아웃풋은 굉장히 다릅니다. 영어로 수업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 선생님들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 국제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원어민,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이나 이제 교포 선생님들,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교포 선생님들이죠. 그러니까 원어민이라고 봐야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약간 다르죠. 원어민 선생님 100%인 학교들도 있지만 로컬 선생님들이 100%인 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어쨌든 로컬 선생님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좋고 영어 활용 능력이 좋지만, 그리고 영어로 교과목을 강의하는 능력도 좋지만, 좋을 수 있지만 다 좋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건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가 모국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로컬 선생님들은 그거의 차이점도 또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엔 적어도 이민자라고 할지라도 퍼블릭 스쿨 기준으로도 다 그 각 주의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어가 불편한 분들이 선생님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는 전제에서 100% 다 원어민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우리 기준으로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학교에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건 수업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부터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한국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한국계라고 생각하시면 한국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소수의 학교들만 빼고는요.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친구들하고도, 내 학급 친구들하고도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캠퍼스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내 친구들, 내 그부들로부터, 내 학급 친구들로부터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국내 친구들은 아무래도 한국어가 더 편하니까 수업 때는 선생님은 영어로 수업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소통은 한국어로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완전 모국어 수준이 아니라면 한국어로 소통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영어 실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플러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로 가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한국 친구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 로컬들 자체도 중국계, 그리고 인도계, 그리고 말레이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대부분 자기의 인도 친구들은 자기 타밀 출신들이 많으니까 타밀어 쓴다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친구들은 이제 말레이 쓰거나, 그리고 중국 친구들은 이제 중국어 쓰겠죠, 집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 친구들이 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국제학교보다는 영어로 소통할 환경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들도 영어가 모국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아이들은 영어 능력이 좋습니다.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어 능력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이 볼 때는 발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 능력은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기준으로요. 저학년들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수업하는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그냥 원어민이라고 보는 게 편합니다. 뭐 이민자 가정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 영어가 굉장히, 처음 바로 뭐 캐나다에 처음 온 아이가 아니라면, 그런 처음 온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면, 대부분 캐나다에서 몇 년 지난 아이들은 거의 원어민처럼 영어를 합니다. 초등학생 기준으로요. 그러다 보면 영어가 내 선생님도 원어민, 내 친구들도 다 원어민, 나랑 노는 친구들이 다 원어민이잖아요. 한국 친구들하고 내가 굳이 한국말로 소통하는 경우를 빼고는 다 그냥 원어민과 함께, 선생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반 친구들, 그리고 내가 뭐 방과 후에 노는 친구들도 다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향상되는 영어 능력이 여러분 정말로 큰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생활 속에서도 당연히 캐나다 같은 경우엔 영어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겠죠. 하지만 아이가 뭐 상점 가서 뭐 누구랑 이야기할 기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뭐 동네 이웃과 뭐 이웃 아저씨와 아줌마와 뭐 이웃 형 누나와 이야기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볼 땐 뭐 영어권 국가라고 해서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간다고 해서 뭐 어디서 영어를 막 이렇게 쓰거나 그럴 환경은 아닙니다. 영어권 국가라고 하더라도요. 물론 말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무조건 영어로 해야겠지만요. 하지만 그거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똑같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외국이다 보니까 아이가 말레이어나 뭐 어떤 중국어나 어떤 특정 언어를 못한다면 당연히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기회는. 하지만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뭐 로컬들이라고 해도 영어는 쓰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들의 영어는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배움에 따라서도 그런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 영어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뭐 천차만별이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국제학교 적어도 세팅 하에서 뭐 교육받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는 심지어 내셔널 커리큘럼을 따라서 말레이시아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 비영어권 국가지만 또 플러스가 약간 될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 영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뭐 내 구부 중에서도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뭐 국적도 외국인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다른 다수가 한국말을 하게 되면 한국말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수에서 끌려가는 거죠. 다수가 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죠. 뭐 끌려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국제학교들은 아이들끼리 소통할 때 영어도 쓰겠지만 영어 반 한국어 반 뭐 아니면 한국어 많이 쓰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웃풋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 게 1년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아웃풋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환경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영어를 쓰는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 아이한테는 어떤 게 가장 잘 맞을까? 내 아이의 진로나 장래를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 초이스일까를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또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